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구국기도회를 끝나고 또 이렇게 시사브리핑으로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26일 주일입니다. 어저께를 하지 못해서 3월 25일 토요일 조선일보 17명의 간첩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되었죠.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손실 59조 대우조선 지원하려고 부풀렸나 금융위원장 임종용 간첩이죠. 이자가 한진해운은 침몰시킨 자입니다. 서구 불란서와 독일은 자국의 이 해운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몇십조 원, 몇 조 원씩, 몇 천억씩 쳐넣어 갖고 살렸는데 대한민국은 죽여버린 이 장 본인이 임종영 금융위원장이라고 하는 간첩놈입니다. 이놈이 이제 대우조선은 살리겠다고 또 몇 조를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우조선의 노조가 강력한 간첩 노조위원장이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시장 논리에 따라 법정 관리 가면 손실액이 11조 내지 17조 원이 된다. 그런데도 살려야 되느냐. 이렇게 산업부가 반대하고 있고 금융위원장 이 간첩 임종영 놈은 그래도 살려야 된다고 몇 조 원을 퍼붓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한진해운은 죽여라 해서 더 욕먹게 있잖아요. 경제 깔아앉히게. 가라앉힌 놈이죠. 그러니까 임종영이라고 하는 또, 놈이. 지금은 간첩의 세상입니다. 아휴. 자, 미국 사드 보복 규탄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회가 시진핑 방문 앞두고 경고를 했다. 미국 하원이 23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 관련 보복과 협박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이제 이 법안을 발의를 했죠. 자, 산업부에서는 금융위가 대우조선 도산 전제로 피해 산정한 건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대우조선 손실이 59조다라고 하는 것은 부풀린 의혹이 있다. 간첩 임종용이가 하는 짓입니다. 산업부 문건엔 최대 17조 손실이 온다. 근데 이걸 3배나 부풀려 갖고 59조 손실이 온다. 이게 금융위원장 간첩 임종용이라고 하는 놈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금융위 현재 건조 중인 배 114척 도산된 전부 손실 32조 나라가 인건비 손실 금융권 피해도 27조다. 산자부는 배 완성된 손실이 없다. 금융권도 최소 6조 회수가 가능하다. 도산 가정한 것도 비현실적이다. 금융위 산자부 수장 사사건건 충돌. 산자부가 구조조정 안 도와줬다. 현장 모르고 금융 논리만 내세운다. 이게 금융위원장 간첩 임종용이라고 하는 놈이 한진해운을 침몰시키고 또 다른 경제를 침몰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안희정이 나를 애 버렸네라며 공격을 했다. 문재인이 오물잡탕으로 모는 게 포용인가? 그래서 민주당 27일 호남 경선 앞두고 광주서 TV 토론에 문재인 우리는 한 팀이다. 지역주의 네거티브 정치는 끝내야 한다. 안희정이 문 대세론은 안방 대세론이다. 문만 선이고 상대는 악이냐. 이재명이 호남이 기회를 만들어달라. 부산 대통령 호남 자존심 건드렸다. 충청 토론회가 왜 대전 충남 빼고 충북에만 방송되나. 이것도 문제가 있죠. 국민의당 주말 호남 경선이 사실상 결승전 현장 투표지 50만 장 중 30만 장 배부했다. 이제 호남도 이 결과가 나올 텐데 주목이 됩니다. 막말 홍트럼프 이건 뭐예요? 막말 홍트럼프라고요. 남편은 팩트만 말해요. 홍트럼프 부인이 나왔습니다. 이순삼 씨네요. 천안함 연평해전 추모에 민주 국민의당은 없었다. 어머나. 네? 민주의 추미애하고 문재인이가 없었다. 국민의당 박지원이가 없었다. 왜 없죠? 양당 지도부 세월호 대선 때는 주자 가잖아요. 기념식 전원 불참 논란. 전원이 불참했네요. 이놈들이 천안함은 세월호는 이제 지들이 만든 이 저거죠. 계획살인 304명을 계획살인한 것이니까 그것을 또 치고 나가려고 목포 신항에다가 건진 세월호를 갖다 놓고 대선에 또 이걸 가지고 50대 언론사를 시켜갖고 계속 또 여당은 나쁘다. 여당의 홍준표는 나쁘다. 김진태는 나쁘다. 이 짓을 계속 하려고 그 자리에 건져서 올려놓는 겁니다. 대선을 바라보고. 저놈들은 계획살인을 하고 8억씩 10억씩
이렇게 건져주고 하는 놈들이 바로 문재인,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 이런 놈들입니다. 자, 참석한 한국바른정당 지도부 야권 국가안보관이 의심스럽다. 민주국민의당 호남 경선 때문에 불가피. 작년엔 새누리가 불참했다. 이렇게 치고 나오고 있어요. 북한 이르면 수일 내에 6차 핵실험을 한다. 폭스뉴스 세경도 굴착 마무리했다. 미 공군 핵탐지 정찰기 일례 급파했다.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우병우 정조준 압수수색은 실패하고 이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우병우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제출을 받았다. 민정수석실 등 3곳서 3곳에서 비위 관련 자료 임의 제출 방식을 받았다. 청 작년 11월 이어 이번에도 보안 이유로 경내 진입은 거부했다. 잘한 거죠. 전경련 한기련으로 새 출발, 한국기업연합회로 새 출발, 조직예산 40%를 축소했다. 허창수 회장 혁신안을 발표했다. 50년 만에 간판 바꾸기로 이병철, 정주영 등 참석하던 의사결정기구 회장단 회의를 폐지했다. 회계구조 바꾸고 재무현황 공개하고 정경유착 원천 봉쇄에 나섰다. 대국민 사과, 허창수 전국경제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배상건 전무, 권태신 부회장, 임상혁 전무 등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분통 터진 삼성물산 주주들을 채치운 사장 물러나라. 이분 채치운 땅굴 덮은 사람. 네, 924구 슈퍼주총대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소액 주주만 손에 질타 이어져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보류 롯데쇼핑 신격호 회장 물러났다. 주총에 참석한 이부지 호텔 신라 사장. 그래서 저는 2014년 8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최춘희가 박원순이라고 하는 이 서울시장하고 짜고 명확하게 이 인공 땅굴을 가지고 빗물 슬림이 저렇게 만들었다. 5 곱하기 7 곱하기 80m를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석천동 땅굴을 덮은 여적이 바로 최치훈입니다. 이놈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놈은 여적 중에 여적입니다. 최치훈이는. 네. 사설입니다. 미 의회 사드 보복 중국 규탄, 한국 국회는 우리 정부를 규탄한다. 참 웃기는 짓이죠. 그죠? 미국 의회는 사드 보복하는 중국을 규탄하는데 한국 국회는 사드를 갖다 놓는 우리 정부를 규탄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234명 여적의 국회고 그다음에 야사당 간첩의 리더십의 국회죠. 문재인,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 정병국 이런 놈들이 간첩질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 지키다 순직한 군인들 추모에도 여야가 있나. 그래서 야당이 불침했는데 이놈들은 간첩의 당이니까 이렇죠.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문제.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면 교묘하게 이제 이 구속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김순환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가 아니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 하고 법 원칙을 뛰어넘는 것을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가 수사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구속은 유죄 여부와는 상관없고 수사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피해 없앨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범죄 혐의가 중대한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구속해놓고 대통령도 구속하겠다. 이게 수사 상황이다. 이렇게 김수남이라고 하는 간첩 검찰총장 이놈이 치고 나가 있는 것을 이제 이 논설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네.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비리가 드러나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 재임 중 파면한 대통령에겐 극형을 능가하는 처벌로서 우리 헌정사에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치욕이자 불명예다. 그런 처벌을 받은 사람을 며칠도 안 돼 감옥에 보내야 하느냐는 것은 그렇게 쉽게 애면해버릴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수 여론은 구속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똥이다. 니들 간첩의 50대 언론사가 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것도 아주 교묘하게 교묘하네. 구속하라고 답을 쓰고 있죠. 네. 검찰이 법리와 파급 역량을 두루 검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랄 뿐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렇지. 이렇게 쓴 거예요. 바랄 뿐은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아니 있어. 이게 지금 간첩의 신문 조선의 사설이 하는 짓입니다. 나중에는 자, 논설에도 동아일보 이름 다 적어야 10명입니다. 돼. 간첩신문. 앞으로는 논설도 그렇지, 어느 이름. 놈이 논설을 쓰는지 이걸 좀 적어야 되겠어요. 예. 그죠? 안 그러니까 지멋대로 쓰고 지날리니까. 지금 지멋대로 간첩짓을 하니까. 맞아요. 자, 동아일보 어제 신문 3월 25일자입니다. 최대 고비 넘기고 세월호 마지막 항해를 하고 있다. 램프 절단 후 13m 높이 부양 성공했다. 오후 8시 반 반잠수선까지 이동하고 선박 위에 옮겨 쉽게 한밤 중력전. 그래서 야 4당 간첩당은 대선 이슈로 이제 세월호를 목포항에다 올려놓고 계속 그걸 찍어 나를 겁니다. 네. 찍어 나르면서 전라도 표하려고. 이게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계속 이제 온 국민에게 세월호 저것을 밝혀내야 되겠다. 세월호 특조 2기를 만들겠다. 문재인 띄우기에 들어설 겁니다. 온 50대 언론사가 등장했습니다. 우병우 견운 압수수색 청와대 또 거부했다. 검찰 세 번째 경내 진입 시도 무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 받아. 저는 김수남이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놈을 쏴서 죽이라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이놈이 막 가는 놈입니다. 진짜 막가네요. 맞습니다. 정말. 잠수함과 부딪혀 침몰, 배 우측 바닥엔 충격 흔적이 안 보인다. 그래서 요놈이 잠수함과 부딪혀 침몰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북한에 잠수정이 들어와서 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또 다른 잠수함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내부에서 폭약을 터뜨려 갖고 침몰시켰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밝혀진 진실, 밝혀져야 할 의혹, 검경 수사, 특조위 조사 통해 규정 2배 넘는 화물 과적이 드러났다. 대법 조타수 업무상 과실은 무죄다. 조타수가 이걸 조타수를 갑자기 심도를 변경시켜 갖고 배가 전복됐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을 알 수 있죠. 양승태 대법원. 이게 아주 가짜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걸 침몰시키려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고 이걸 했던 것을 그게 다 나오는데 항적 기록부에 다 나오는데 그것을 조타수가 안 했다라고 덮어준 놈이 대법원장 양승태 그다음에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 누구죠? 고영하니. 네. 고영태형 네. 고영하니 이런 놈들이 이짓하고 이름 때문에 제가 네네. 그렇지 않나 하고 하는 겁니다. 항구서 배 똑바로 세운 뒤 규명 작업, 이달 말 선체조사위 구성 전망. 그래서 선체조사위를 중립적인 사람으로 하고 그것이 관에서 나왔다면 시민단체에서도 받아서 이걸 들여다보고 사진 찍어서 이걸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해라. 황교안 고난 대행은 바보같이 굴지 말고 정확하게 배 밑을 확인해서 전 국민이 알게 하라. 이게 밀실에서 또 지난번 특검처럼 야당에 의해서 형성된 특검이 개 들어가갖고 나라를 이렇게 되는 이 황교안 고난대행, 이 바보 같은 고난대행이 그 짓을 하게끔 허락했지 않느냐. 야당에 이 특검이 어디 있느냐. 맞아요. 그래서 요번도 이 배 밑바닥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모든 국민이 들여다보고 배 밑바닥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시켜라. 황교안 고난대행은 바보같이 굴지 말고. 자기 권리 행사를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 그렇죠. 왜 이렇게 요새 안 하고 있죠? 그분이. 겁을 내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 그렇지.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 부인이 못하게 하나? 왜 그러지? 황교안 고난대행은 지금 역사에 역적질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홍건적이 나라를 다 잡아먹는데 나는 요 임기만 마치고 나가서 목사질 하겠다. 개똥이다. 네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 아느냐. 나라를 망하게 하고서. 요새 많은 분들이 진짜 황교안 그분이 좀 너무 개똥이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황건족이 창고를 해갖고 대한민국을 헌재까지 황건족이 말아먹었는데도
말아먹었어요, 진짜. 너무나 많은 국민이 실망을 하고 예. 맥을 놓아버렸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최고의 대통령감이셨는데 당신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시리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아니, 당신은 대통령 그걸 아마 포기한 건 잘한 거죠, 그래도 그거는. 저는 그건 예. 이때 나가서 또 이제 이 누구죠? 저 양반이 또 올라와서 대행을 하는 것은 이거는 역사에 이건 잘하신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 양반이 계엄령 선포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을 망각하고 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내 임기 마치고 5월 9일 날 대통령 당선되면 그걸로 넘겨주고 나는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전도자의 길을 걷겠다. 개똥이다. 전도자가 나라 구해놔야지 전도자지. 나라가 김정은 손에 넘어가는데 뭔 놈의 전도자 개똥이냐. 제일 먼저 죽는데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김일성 뭐 그때 시절에. 말도 안 나. 나라 없이 신앙도 없고 그렇죠. 나라 없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올바로 알려주는 게 목회자고 목회자는 죽을지라도 강단에서 총을 맞아 죽을지라도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행하는 것이 목회자지 자기 목숨을 아끼고 자기 가족을 아끼고 죽기를 두려워한다면 그분은 그때부터 목회자가 아닙니다. 다시 이거 보세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 세월호가 침몰하잖아요. 네. 침몰했잖아요. 네. 이걸 건져 올리면 뭐 합니까? 304명이 죽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호 아니에요. 황교안 씨, 당신도 이 대한민국이 침몰되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 몰라라 하고 나 임기 마치고 나가면은 고난대행 했네 하고 거기다 써놓고 아유, 심각합니다. 당신은 비겁자요. 당신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자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43일 남았나이다. 계엄령 선포하려면 43일 남았나이다.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혁 중단하겠답니다. 정치 리스크의 속도 조절하고 작년 말 공식화한 지주회사 전환 지금은 쉽지 않다. 주총서 밝혀 잘했습니다. 문재인이 지주사 요건 강화 주장에 의결권 제약 상법 개정안도 부담이다. 문재인이는 나라를 망치게 하는 놈입니다. 정권 교체 전 승계 마무리 후에 우려 이재용 구속 후 여론 살피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혁 중단한 거 잘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을 당신들이 해야 되고 계엄령이 43일 이내에 이제 펼쳐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가기만 하면 뭐하냐고. 황교안 고난대행.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시면서 계엄령이나 내리셔야죠. 24일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제2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대통령 고난대행. 서해 수호의 날은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서해에서 교전 중 전산 장면들 추모하는 날이다 하고 여기에 가는데 여기에 육해공군 총장들하고 합참의장이 보입니다. 여기 장군들이 뒤에 모자가 보이네요. 전두환 표창 문재인 호남 지지율 14%가 빠졌답니다. 그 말을 많이 잘못했다가. 자, 문재인이 쌓아두겠지. 이게 땡 하면 옛날 전두환 대통령은 이게 땡전 이렇게 했더니만 네. 지금은 땡 하면 문이야. 이게 어느 놈이 땡문을 만들었지? 문재인 뒤에 어느 놈이 있죠? 뭐라고 하는 놈, 문성근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네. 그놈의 작품인가요? 네. 문성근이 그 문익한 그 사람 아들이요? 문익한 완전 간첩의 아들 빨갱이. 문성근 간첩, 네. 그다음에 문재인 간첩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죠. 네. 문성근이 그걸 잡은 이유는 네. 연예계의 모든 조직을 좌편향시켜서 그 모든 조직을 자기 수하에 두고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예전에 계셨던 우파, 애국자분이셨던 그 모든 연예계의 대부분들을 다 몰아내고 문성근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작품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연예인이 TV에 비춰서 올바로 말만 해주고 예쁘게 포장된 모든 광고나 모든 언어는 포장된 건데 거기에 젊은 10대, 20대, 30대 세대가 다 속아 넘어갔고 세뇌를 당해서 문성근이 지시한 걸 전혀 모르니까 그렇죠. 그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고 그대로 이게 맞는가 보다 하는데 연예계의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지금 잡혀 있고 그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고 방송이나 모든 언론은 다 지시
의해서 북한의 지령에 예, 따라서 그대로 영화도 움직이는 그렇고 상황입니다. 만들어지고 영화까지. 이것을 국민들이 100% 알아야 되는데 방송에서 절대적으로 문재인의 어떤 그 행보라든지 안희정의 행보라든지 그런 것은 띄우고 좌편향된 것은 전혀 말을 안 하니까 애국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이것이 좌편향인지 잘못된 건지 자체를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아하. 텔레비전에 CNN 대응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 촛불 때. 대한민국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종북 간첩단의 그룹이고 하나는 촛불 들고서 부하 내동하는 바보 같은 국민이고 태극기 들고 지금 대한민국이 좌익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것을 아는 그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태극기 그룹하고 이제 종북 간첩단하고 촛불 이것이 한 세력이 된 것하고 싸우는데 이것이 이제 하여튼 태극기 세력이 힘을 받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50대 언론사가 종북 간첩단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걸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문재인이 이 여적 간첩입니다. 2007년 11월 달에 네. 2007년 11월 달에 김정일 지령을 수령했던 놈이죠. 인권선언문, 유엔의 북한 인권선언문에 우리가 가서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를 김정일에게 물었던 놈입니다. 아니요. 물어서 왜 그렇게 묻냐고요. 그러니까 여적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졌으니까 이거 수사해야 되는데 검찰총장 김순환 저 간첩놈이 수사도 하지 않고 있어요. 독점적 수사권을 갖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마음대로 나와서 제1번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는 문재인 저분 이야기만 해도 미리 막고 콕콕 찌르고 완전히 이제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 아니 신문에 난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논평하는 것뿐인데 그죠 거니까. 말이에요. 홍준표 대선엔 중도가 없다. 좌우만 있을 뿐이다. 아주 잘 말했어요. 중도 실용 노선 이거는 이명박이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좌파 손에 다 네. 넘겨준 자가 이명박입니다. 네. 그래서 대선엔 중도가 없다. 좌우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홍준표. 다수당 야 중진 정무장관 모실 것. 집권하면 임기 중 반드시 개헌하겠다. 사회방위위에 흉악범 사형 집행하겠다. 오, 사용해야 되죠. 해야 돼요. 경찰에 영장 청구권 줘 검찰을 견제하겠다. 잘했습니다. 경찰에도 영장 청구권을 주고 수사권을 주고 공소권을 줘야 됩니다. 자, 이 검찰 출신인데 잘하셨습니다. 아 이분이 경찰이에요? 검찰 출신. 검사 출신이죠. 네. 그다음에 김진태 씨 한국 사회 양극화보다 작용화가 심각하다. 아주 바른 말 하고 네, 있죠. 좋아요. 기업성 통제며 복지 천국 주장 사기다. 규제 프로 삼성전자 10개 만들어야 한다. 맞다. 중국의 환경 부담금 받아내겠다. 오.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주 여기 남재준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남재준 육군총장을 하셨죠. 자유민주주의 수호 걸림길 남재준 전 국정원장 출마 선언을 했다. 간첩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이제 잘하고 있는데 이분은 땅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반은 존경하고 반은 경멸하는 남재준입니다. 왜 땅굴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땅굴 없다라고 하면 바보든지 종북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천명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태 의원님 왜 넥타이로 오늘 안 하셨지? 좀 하시고 멋지게 나와야 되는데. 자, 일본 고교 교과서도 독도 도발 확대, 사회과 교과서 80%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다. 사실상 모든 초중고생 외국 교육을 받고 있다. 위안부 문제 불가역적 합의 명기도 외교부 즉각 시정 촉구 강력 항의했다. 참. 사설입니다. 사드 보복 규탄한 미 의회 정작 우리 국회는 중국 눈치 보고 이제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있죠. 이게 야사당의 간첩들이 하는 짓입니다. 출마 선언한 문재인 더 준비된 대통령 되려면 뭔 놈의 더 준비된 대통령이냐. 여적이고 간첩이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 말을 하는 것이지. 대우조선 살리려 국민연금 손실 감수해야 한다니 사라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사라질까?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임종영 간첩이 금융위원장이 돼서 노조 민노총을 살리려고 이 개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진해운을 침몰시켰던 자가 이 임종영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놈을 이제 계엄령 선포해서 다 잡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을 무너뜨리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자유경제 시장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네. 삼성을 그래서 지금 잡아들인 이유는 세계 최고의 기업, 국내 최고의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을 본보기로 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 이렇게 침몰시키고 다 잡아 죽이겠다 이런 걸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북주의자, 이 좌파들을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네. 우파에서 정권을 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호는 침몰할 것이고 맞아요. 3천만 명 이상의 그 희생자가 나올 것이며 킬링필드보다 더 심한 네. 완전한 사륙의 장이 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네, 드릴 네. 텐데, 이쪽으로 좀 가까이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왔다 갔다 안 하게. 지금 이 우파가 예. 선거혁명으로 집권 가능성을 몇 퍼센트 정도로 보셔요? 제가 볼 때는 0%로 봐요. 아마 30% 정도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데 저희 나라의 연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정계에 벌써도. 몸담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연합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걸 연합을 못하게 하는 것도 대남 통일 전선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못 갖고 계셔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애국자들 또 우파 국민들은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그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지사. 예, 남재준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에게 희망은 걸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개표를 조작한다면 맞아요. 완전히 좌파에서 다시 문재인이든 안희정이든 누군가가 정권을 잡도록 자동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파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단 한 가지. 수개표를 하지 않는 한은 대통령 선거를 없는 걸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거는 저는 이제 우파 리더들이 그렇게 선언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있다라고 보면 그러면 이제 전자 개표기에는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거는 이제 수개표를 셋어사이드 시켜놓고 예. 그러면 언론이 50대 언론사가 좌파에 의해서 장악이 됐는데 예. 지금 공정한 선거가 진행 중이라고 보십니까? 공정하진 않지만 생방송으로 전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그 심사하고 개표하는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완전 100% 우파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파에서 똑같은 인원과 좌파에서 똑같은 인원이 그 수개표 현장에서 동시에 같이 눈으로도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근데 그 안에 또 간첩단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우파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판단에. 예. 4.13 총선을 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김무성이가 180석을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지 스스로가 뭘 했습니까? 옥새 파동을 한 걸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122석으로 쪼그라드는 걸 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한구라고 하는 놈이 핵심으로 들어가갖고 이한구하고 김무성이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주호영이라고 하는 놈도 등장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윤상현이라고 하는 놈도 등장하고 또 정두원이라고 하는 놈도 등장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쇼를 해갖고 122석으로 침몰시킨 것을 보셨잖아요. 그러면 4.13의 122석 침몰이 뭘 의미합니까? 대통령 탄핵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네. 네, 우리 국내의 자생 빨갱이 좌파와 또 그 원래부터 북한에 고향을 두고 이 지금 남한에 내려와서 아들과 손자를 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우파로 전향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도 좌편향 되어 있으면서도 우파인 척 가장해서 살고 계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30여 년 전부터 준비돼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완성을 시켰고 김대중 정부 1년차 지날 때에 김정일의 지령에 의해서 다음 차기 대통령은 노무현을 시켜라 이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표 조작을 하기 시작을 했고 김대중이 대통령 된 건 김영삼과 둘이 짜고 그렇게 봐주기 하기 위해서 김영삼은 김대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김영삼은 김대중은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유해창 씨의 아들 건을 인해서 김대엽 씨를 내세우면서 방송을 통해서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혼자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노무현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유해창 씨가 원래 대통령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개표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파 애국자분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태극기 집회를 한다든지 각종 이슈화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지만 공영방송이 전달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KBS, SBS, MBC가 정규 방송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줘야 됩니다. 안 내보내주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파 또 일반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더군다나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300만의 청년들, 이 청년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적어도 150만 이상만 돌아온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새 다 반대를 해 안 돌아와. 자, 그래서 저는 우파가 계속 속기를 작정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계속 속고 이제는 문재인한테 나라를 넘겨주기로 작정한 이 바보 같은 우파가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를 수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계엄령으로 50대 언론사의 사주, 논설, 주필, 주간, 보도본부장 이런 놈들을 다 잡아 쳐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234명을 이 사기 탄핵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왜? 사기 탄핵돼서 입하면 그리고 대통령 복권시키고 지금 5월 대선은 사기 대선입니다. 예, 왜? 맞습니다. 사기 탄핵이니까 사기 대선이죠. 그렇죠. 따라서 12월 정상 대선으로 복구시키고 이걸 하기 위해서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지체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걸 연구하셔야 되고 나는 그저 물 흘러가는 듯이 이제 황건족이 이 나라를 말아먹든 말든 나는 내 임기 마치고 조용히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데 이 나라 망쳐놓고 공산주의 만들어놓고 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님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계엄령 선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 개성국TV 한성주 시사브리핑의 한성주 장군님이셨습니다. 오직 필요한 건 계엄령이고요. 사기 탄핵이니까 사기 대선 하지 말고 우리는 대통령님 복권시켜서 12월 대선 우파들이 준비 만땅해가지고 하는 바로 그 꿈을 가져봅니다. 실행할 수 있도록 비정상을 정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구국기도회를 끝나고 또 이렇게 시사브리핑으로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한복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3월 26일 주일입니다. 어저께를 하지 못해서 3월 25일 토요일 조선일보 17명의 간첩이 임원진을 형성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되었죠.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손실 59조 대우조선 지원하려고 부풀렸나 금융위원장 임종용 간첩이죠. 이자가 한진해운은 침몰시킨 자입니다. 서구 뿔란소와 독일은 자국의 이 해운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몇십조 원, 몇 조 원씩, 몇 천억씩 쳐넣어 갖고 살렸는데 대한민국은 죽여버린 이 장 본인이 임종영 금융위원장이라고 하는 간첩놈입니다. 이놈이 이제 대우조선은 살리겠다고 또 몇 조를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우조선의 노조가 강력한 간첩 노조위원장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시장 논리에 따라 법정 관리 가면 손실액이 11조 내지 17조 원이 된다. 그런데도 살려야 되느냐. 이렇게 산업부가 반대하고 있고 금융위원장 이 간첩 임종영 놈은 그래도 살려야 된다고 몇 조 원을 퍼붓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한진해운은 죽여라 해서 더 욕먹게 있잖아요. 경제 깔아앉히게. 가라앉힌 놈이죠. 그러니까 임종용이라고 하는 지금은 놈이. 지금은 간첩의 세상입니다. 아휴. 자, 미국 사드 보복 규탄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회가 시진핑 방문 앞두고 경고를 했다. 미국 하원이 23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 배치 관련 보복과 협박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이제 이 법안을 발의를 했죠. 자, 산업부에서는 금융위가 대우조선 도산 전제로 피해 산정한 건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대우조선 손실이 59조다라고 하는 것은 부풀린 의혹이 있다. 간첩 임종용이가 하는 짓입니다. 산업부 문건엔 최대 17조 손실이 온다. 근데 이걸 3배나 부풀려 갖고 59조 손실이 온다. 이게 금융위원장 간첩 임종용이라고 하는 놈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금융위 현재 건조 중인 배 114척 도산된 전부 손실 32조 나라가 인건비 손실 금융권 피해도 27조다. 산자부는 배 완성된 손실이 없다. 금융권도 최소 6조 회수가 가능하다. 도산 가정한 것도 비현실적이다. 금융위 산자부 수장 사사건건 충돌. 산자부가 구조조정 안 도와줬다. 현장 모르고 금융 논리만 내세운다. 이게 금융위원장 간첩 임종용이라고 하는 놈이 한진해운을 침몰시키고 또 다른 경제를 침몰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안희정이 나를 애 버렸네라며 공격을 했다. 문재인이 오물잡탕으로 모는 게 포용인가? 그래서 민주당 27일 호남 경선 앞두고 광주서 TV 토론에 문재인 우리는 한 팀이다. 지역주의 네거티브 정치는 끝내야 한다. 안희정이 문 대세론은 안방 대세론이다. 문만 선이고 상대는 악이냐. 이재명이 호남이 기회를 만들어달라. 부산 대통령 호남 자존심 건드렸다. 충청 토론회가 왜 대전 충남 빼고 충북에만 방송되나. 이것도 문제가 있죠. 국민의당 주말 호남 경선이 사실상 경을승전. 현장 투표지 50만 장 중 30만 장 배부했다. 정말. 잠수함과 부딪혀 침몰, 배 우측 바닥엔 충격 흔적이 안 보인다. 그래서 요놈이 잠수함과 부딪혀 침몰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북한에 잠수정이 들어와서 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또 다른 잠수함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내부에서 폭약을 터뜨려 갖고 침몰시켰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밝혀진 진실, 밝혀져야 할 의혹, 검경 수사, 특조위 조사 통해 규정 2배 넘는 화물 과적이 드러났다. 대법 조타수 업무상 과실은 무죄다. 조타수가 이걸 조타수를 갑자기 심도를 변경시켜 갖고 배가 전복됐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을 알 수 있죠. 양승태 대법원. 이게 아주 가짜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걸 침몰시키려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고 이걸 했던 것을 그게 다 나오는데 항적 기록부에 다 나오는데 그것을 조타수가 안 했다라고 덮어준 놈이 대법원장 양승태 그다음에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 누구죠? 고영하니. 네. 고영태형 네. 고영하니 이런 놈들이 이지다고 이름 때문에 제가 네네. 그렇지 않나 하고 하는 겁니다. 항구서 배 똑바로 세운 뒤 규명 작업, 이달 말 선체조사위 구성 전망. 그래서 선체조사위를 중립적인 사람으로 하고 그것이 관에서 나왔다면 시민단체에서도 받아서 이걸 들여다보고 사진 찍어서 이걸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해라. 광고한 고난 대행은 바보같이 굴지 말고 정확하게 배 밑을 확인해서 전 국민이 알게 하라. 이게 밀실에서 또
지난번 특검처럼 야당에 의해서 형성된 특검이 개 들어가 갖고 나라를 이렇게 되는 이 황교안 고난대행이, 이 바보 같은 고난대행이 그 짓을 하게끔 허락했지 않느냐. 야당의 이 특검이 어디 있느냐. 맞아요. 그래서 요번도 이 배 밑바닥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모든 국민이 들여다보고 배 밑바닥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을 시켜라. 황교안 고난대행은 바보같이 굴지 말고. 자기 권리 행사를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요새 안 하고 있죠? 그분이. 겁을 내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 그렇지.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 부인이 못하게 하나? 왜 그러지? 황교안 고난대행은 지금 역사에 역적질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홍건적이 나라를 다 잡아먹는데 나는 나 요 임기만 마치고 나가서 목사질 하겠다. 개똥이다. 네 같은 놈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 아느냐. 나라를 망하게 하고서. 요새 많은 분들이 진짜 황교안 그분이 좀 너무 개똥이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황건족이 창고를 해갖고 대한민국을 헌재까지 황건족이 말아먹었는데도. 말아먹었어요 진짜. 너무나 많은 국민이 실망을 하고 예. 맥을 놓아버렸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최고의 대통령감이셨는데 당신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시리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아니, 당신은 그걸 아마 포기한 건 잘한 거죠. 그래도 그거는. 저는 그건 예. 이때 나가서 또 이제 이 누구죠? 저 양반이 또 올라와서 대행을 하는 것은 이거는 역사에 이건 잘하신 것이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 양반이 이제 호남도 이 결과가 나올 텐데 주목이 됩니다. 막말 홍트럼프 이건 뭐예요? 막말 홈 트럼프라고요. 남편은 팩트만 말해요. 홍 트럼프 부인이 나왔습니다. 이순삼 씨네요. 천안함 연평해전 추모에 민주국민의당은 없었다. 어머나. 예? 민주의 추미애하고 문재인이가 없었다. 국민의당 박지원이가 없었다. 왜 없죠? 양당 지도부 세월호 때문에 대선 주자 가잖아요. 기념식 전원 불참 논란. 전원이 불참했네요. 이놈들이 천안함은 세월호는 이제 지들이 만든 저거죠. 계획살인 304명을 계획살인한 것이니까 그것을 또 치고 나가려고 목포 신항에다가 건진 세월호를 갖다 놓고 대선에 또 이걸 가지고 50대 언론사를 시켜갖고 계속 또 여당은 나쁘다. 여당의 홍준표는 나쁘다. 김진태는 나쁘다. 이 짓을 계속 하려고 그 자리에 건져서 올려놓는 겁니다. 대선을 바라보고. 저놈들은 계획살인을 하고 8억씩 10억씩 이렇게 건져주고 하는 놈들이 바로 문재인,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 이런 놈들입니다. 자, 참석한 한국바른정당 지도부 야권 국가안보관이 의심스럽다. 민주국민의당 호남 경선 때문에 불가피. 작년엔 새누리가 불참했다. 이렇게 치고 나오고 있어요. 북한 이르면 수일 내에 6차 핵실험을 한다. 폭스뉴스 세경도 굴착 마무리했다. 미 공군 핵탐지 정찰기 일례 급파했다.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우병우 정조준 압수수색은 실패하고 이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우병우 관련된 자료들을 이제 제출을 받았다. 민정수석실 등 3곳서 3곳에서 비위 관련 자료 임의 제출 방식을 받았다. 청 작년 11월 이어 이번에도 보안 이유로 경내 진입은 거부했다. 잘한 거죠. 전경련 한기련으로 새 출발, 한국기업연합회로 새 출발, 조직 예산 40%를 축소했다. 허창수 회장 혁신안을 발표했다. 50년 만에 간판 바꾸기로 이병철, 정주영 등 참석하던 의사결정기구 회장단 회의를 폐지했다. 회계구조 바꾸고 재무현황 공개하고 정경유착 원천 봉쇄에 나섰다. 대국민 사과, 허창수 전국경제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배상건 전무, 권태신 부회장, 임상혁 전무 등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분통 터진 삼성물산 주주들 채치훈 사장 물러나라. 아, 이분 최초의 땅굴 덮은 사람. 924고 슈퍼주총대의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으로 소액 주주만 손에 질타 이어져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보류 롯데쇼핑 신격호 회장 물러났다. 주총에 참석한 이부지 호텔 신라 사장. 그래서 저는 2014년 8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최춘희가 박원순이라고 하는 네. 이 서울시장하고 짜고 명확하게 이 인공 땅굴을 가지고 빗물 슬림이 저렇게 만들었다. 5 곱하기 7 곱하기 80m를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석천동 땅굴을 덮은 여적이 바로 최치훈입니다. 이놈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데 이놈은 여적 중에 여적입니다. 최치훈이는. 네. 사설입니다. 미 의회 사드 보복 중국 규탄 한국령 선포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을 망각하고 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내 임기 마치고 5월 9일 날 대통령 당선되면 그걸로 넘겨주고 나는 나가서 전도사. 잘 먹고 잘 살겠다. 전도자의 길을 걷겠다. 개똥이다. 전도자가 나라 구해놔야지 전도자지. 나라가 김정은 손에 넘어가는데 뭔 놈의 전도자 개똥이냐. 제일 먼저 죽는데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김일성 뭐 그때 시절에 말도 안 나. 나라 없이 신앙도 없고 그렇죠. 나라 없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올바로 알려주는 게 목회자고 목회자는 죽을지라도 강단에서 총을 맞아 죽을지라도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행하는 것이 목회자지 자기 목숨을 아끼고 자기 가족을 아끼고 죽기를 두려워한다면 그분은 그때부터 목회자가 아닙니다. 다시 이거 보세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 이게 세월호가 침몰하잖아요. 네. 침몰했잖아요. 네. 이걸 건져 올리면 뭐 합니까? 304명이 죽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 호 아니에요. 황교안 씨, 당신도 이 대한민국이 호가 침몰되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 몰라라 하고 나 임기 마치고 나가면은 고난대행했네 하고 거기다 써놓고 아유, 심각합니다. 당신은 비겁자요. 당신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자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43일 남았나이다. 계엄령 선포하려면 43일 남았나이다.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혁 중단하겠답니다. 정치 리스크의 속도 조절하고 작년 말 공식화한 지주회사 전환 지금은 쉽지 않다. 주총서 밝혀 잘했습니다. 문재인이 지주사 요건 강화 주장에 의결권 제약 상법 개정안도 부담이다. 문재인이는 나라를 망치게 하는 놈입니다. 정권 교체 전 승계 마무리 후에 우려 이재용 구속 후 여론 살피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혁 중단한 거 잘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을 당신들이 해야 되고 계엄령이 43일 이내에 이제 펼쳐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가기만 하면 뭐하냐고. 황교안 권한대행.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시면서 계엄령이나 내리셔야죠. 24일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제2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서해 수호의 날은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등 서해에서 교전 중 전산 장면들 추모하는 날이다 하고 여기에 가는데 여기에 육해공군 총장들하고 합참의장이 보입니다. 여기 장군들이 뒤에 모자가 보이네요. 전두환 표창 문재인 호남 지지율 14%가 빠졌답니다. 그 말을 많이 잘못했다가. 자, 문재인이 사드랬지. 이게 땡 하면 옛날 전두환 대통령은 이게 땡전 이렇게 했더니만 네. 지금은 땡 하면 문이야. 이게 어느 놈이 땡문을 만들었지? 문재인 뒤에 어느 놈이 있죠? 뭐라고 하는 놈, 문성근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놈의 작품인가요? 문성근이 그 문익환 그 사람 아들이요? 문익환 완전 간첩의 아들 빨갱이. 문성근 간첩, 네. 그다음에 문재인 간첩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죠. 네. 문성근이 그걸 잡은 이유는 네. 연예계의 모든 조직을 좌편향시켜서 그 모든 조직을 자기 수하에 두고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예전에 계셨던 우파 애국자분이셨던 그 모든 연예계의 대부분들을 다 몰아내고 문성근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것은 김대중과 노무현 국회는 우리 정부를 규탄한다. 참 웃기는 짓이죠. 그죠? 미국 의회는
사드 보복하는 중국을 규탄하는데 한국 국회는 사드를 갖다 놓는 우리 정부를 규탄하고 앉아 그렇죠. 있으니 너무 웃겨. 이게 234명 여적의 국회고 네. 그다음에 야사당 간첩의 리더십의 국회죠. 문재인, 추미애, 박지원, 심상정, 정병국 이런 놈들이 간첩질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 지키다 순직한 군인들 추모에도 여야가 있나. 그래서 야당이 그러니까 불침하는데 말이에요. 이놈들은 간첩의 당이니까 이렇죠.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문제.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면 교묘하게 이제 이 구속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김순환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가 아니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 하고 법 원칙을 뛰어넘는 것을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가 수사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구속은 유죄 여부와는 상관없고 수사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필요 없을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범죄 혐의가 중대한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구속해놓고 대통령도 구속하겠다. 이게 수사 상황이다. 이렇게 김수남이라고 하는 간첩 검찰총장 이놈이 치고 나가 있는 것을 이제 논설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네.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비리가 드러나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 재임 중 파면한 대통령에겐 극형을 능가하는 처벌로서 우리 헌정사에 단 한 사람도 없었던 치욕이자 불명예다. 그런 처벌을 받은 사람을 며칠도 안 돼 감옥에 보내야 하느냐는 것은 그렇게 쉽게 외면해버릴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수 여론은 구속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똥이다. 니들 간첩의 50대 언론사가 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것도 아주 교묘하게 교묘하네. 구속하라고 답을 쓰고 있죠. 네. 검찰이 법리와 파급 역량을 두루 검토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랄 뿐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렇지. 이렇게 쓴 거예요. 바랄 뿐은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아니 있어. 이게 지금 간첩의 신문 조선의 사설이 하는 짓입니다. 나중에는 자, 논설에도 동아일보 이름 다 적어야 10명입니다. 돼. 간첩신문. 앞으로는 논설도 그렇지, 어느 이름. 놈이 논설을 쓰는지 이걸 좀 적어야 되겠어요. 예. 그죠? 안 그러니까 지멋대로 쓰고 지난리 지멋대로 간첩짓을 하니까. 맞아요. 자, 동아일보 어제 신문 3월 25일자입니다. 최대 고비 넘기고 세월호 마지막 항해를 하고 있다. 램프 절단 후 13m 높이 부양 성공했다. 오후 8시 반 반잠수선까지 이동하고 선박 위에 옮겨 쉽게 한밤 중력전. 그래서 야사당 간첩당은 대선 이슈로 이제 세월호를 목포항에다 올려놓고 계속 그걸 찍어 나를 겁니다. 네. 찍어 나르면서 전라도 표하려고. 이게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계속 이제 온 국민에게 세월호 저것을 밝혀내야 되겠다. 세월호 특조 2기를 만들겠다. 문재인 띄우기에 들어설 겁니다. 온 50대 언론사가 등장했습니다. 우병우 견운 압수수색 청와대 또 거부했다. 검찰 세 번째 경내 진입 시도 무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 받아. 저는 김수남이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놈을 쏴서 죽이라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네. 이게 이놈이 막 가는 놈입니다. 진짜 막가네요. 맞습니다.